네, 반갑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전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아직 발제문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학자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테니 저에게는 이 뒤쪽 주제인 진보의 혁신에 관해서 너의 생각을 좀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불평등을 통해서 최력총 소장님이 진보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제 담론, 수십 년간 이어져오는 이런 담론이나 정책들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또 진보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당 민주당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해야 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한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라고. 예, 다음. 예. 예, 이 정도 얘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3번의 선거 패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형식적인 반성문은 나왔었죠. 근데 사실 그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위기, 개혁, 혁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5월 이후 너무 빠르게 국정 동력을 잃어갔고 또 그 사이에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민주당이 지지율 1위를 회복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위기 혁신 얘기가 수그러들기 시작하더니 이 위기와 이 반성에 대한 성토회장에 대한 전당대회 때 전 지금 제가 장에 들어온 이후로 전당대회 때 위기의 민주당을 제가 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그걸 들어보지 못한 전당대회가 처음이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위기였거든요. 위기의 민주당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얘기가 이번에 없었고 갑자기 모두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선거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당원들도 많고 의석도 많고 지지율도 1위를 회복했으니 이제 당원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이기는 민주당이 아니겠냐라는 판단하에 아마 후보자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못했고 반성을 못하니 우리의 방향 설정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전 문재인 정부 5년 우리가 4시 반까지 우리가 반성을 할 4시 반에 이전에 끝나야 돼요. 반성을 할 때쯤에 지금 앞에서 길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지금 혁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한 1분 정도 항상 보면 이 원보이스라는 이 이름 아래 다양성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지금 소수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내부 총질이다. 이게 뭐 안 나와요 지금 시간상.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네, 8분 안에 4시 반에 바로 다음 팀들이 바뀌면 좀 이게 문화가 바뀔까 싶었는데 주류 세력만 바뀔 뿐이지 이런 문화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면 다른 분들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분들이 주류 세력이 됐을 때 또 그거를 허락하지 않을 때 조금 좀 점스럽고 민망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지지자들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좀 도움을 받아서 그런 또 다른 목소리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선상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 좋은 불평등과 같이 이런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김영기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페북에 올리신 글이 좀 비판적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럼 무풀보다 악플이 좋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혁신을 계속 얘기해야 되냐면 정부 여당이 이렇게 계속 실정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아요. 1위는 회복을 했는데 약간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지표는 2030 세대의 반민주당 생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2030 사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거든요. 지금 수십 년간 그랬는데 사실상 17년도 대선 때부터 약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잠깐 다음으로 갔다 올게요. 이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게 12년 때는 없어. 12년표부터 보면 2030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대남만 돌아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30대 여성도 겨우 5.9%만 이겼는데 이 30대 여성이 2012년 선거에서는 20대 여성이었잖아요. 20대 때 그때는 거의 30% 40%로 우리가 득표를 더 많이 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20% 줄어든 거는 이 남녀의 문제가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2030의 지지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정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이 보여준 현실 판단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저는 매우 아니라고 부실했다.
인국공 정규직 논란 그때는 20대 탓을 했고 또 젠더 갈등 논란 때는 이대남 탓을 하고 뭔가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에서 너네가 잘못했다, 너네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위기의 요인은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안이 있었다면 사법 리스크 정도는 뭐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법 리스크 혹시 발생했더라도 대안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안이 있었다면 또 그 당원들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대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대안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제가 2010년에 당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석이 80석 여석이었고 정당 지지율은 10몇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뭔가 그 해 지방선거 이렇게 해서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뭔가 잠룡분들이 많았어요.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이런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몇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 5년에 대한 반성 뭐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저는 적폐선 아까 우리 최병철 소장님께서도 적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적폐는 이 뭐 국정농단 세력이 있긴 했으나 이 뭐 특정 뭐 세력이나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관습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거는 범법이 아니니 뭐 형법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문화들을 전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렇게 적폐를 상대방을 설정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뭐 하면은 사법 적폐, 뭐 하면 교육 적폐 계속 이거를 우리가 연장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덫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거대 의석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당이 이걸 3번 사용해봤는데 3번 중에 뭐 임대승산법이 있었고 국정원법도 있었고 몇 번의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우리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엔 과연 이것이 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일 만한 법이었나 과연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진행했냐라는 걸 물을 필요가 있거든요. 대여를 4시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4시 반까지 했어요. 합동선 4시까지라고 하셨는데 4시 반까지 맞아요. 바로 결론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일단 확실해요. 더 좋은 네, 민주당이 네,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지난 5년 동안 히트 상품이었던 건 전 을지로위원회가 유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정당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을지로위원회 사례 복귀를 해야 시를 되고 끊어야 그냥 아까 지금 말씀드린 끝내야 이공당 돼요. 지지 회복 지금 노력을 끝내야 해야 돼요. 되고 왜요? 이제 좀 소율 좀 넘겨줘야 될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항상 외부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야권을 좀 고칠 때가 됐다. 빨리 내부에서 친유 씨를 끊어야 사람을 돼요.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팬덤 정치를 대하는 이 현역 의원님들의 그 자세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30분의 장소를 다음 지금 미국과 넘겨야 시간 되는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60초 오늘 아니겠네. 첫 이 신호탄을 우리 최병철 소장님이 써주셨다고 하고 뒤에도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